안녕하세요. 애니퀘스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적은 적의 고독한 생활 다른 세상에서 리캡입니다. 제 리캡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년이 고블린 무리가 모닥불 주변에 모여있는 것을 비밀리에 지켜보는 것으로. 하지만 그가 발을 움직일 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져 고블린들이 그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주저없이 달아나지만 고블린들도 그를 뒤쫓습니다. 그가 달려갈수록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에 딱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블린들은 그가 앞서 교묘하게 설치해둔 함정에 모르는 채로 빠져듭니다. 소년은 마침내 얼굴을 드러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번에는 위험을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함정을 준비한 예지력에 감사하며 지금은 혼자서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봅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다른 세계로 전이되었던 날로 플래시백됩니다. 우리 주인공 하루카는 학교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마인드 언론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톨이라고 인정하지만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독서를 방해할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루카는 그의 반 친구들이 다양한 파벌로 나뉘어 있다고 묘사합니다. 여자아이들, 비행청소년, 반대표주의의 그룹, 운동선수들, 그리고 괴짜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는 기타 범주로 묶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그룹 중 어느 것도 맞지 않으며 그 점이 괜찮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 생각과 함께 그는 낮잠을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교실이 빛나기 시작하고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하루카는 바닥에 마법진이 형성되는 것을 재빨리 발견하고 당황하기는커녕 다른 세계로 텔레포트되는 생각에 흥분한다. 하지만 그 흥분은 곧 사라지고 귀찮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전체 상황을 피하기로 결정한 그는 마법진을 피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예상대로 교실 문은 열리지 않는다. 포기할 수 없었던 하루카는 문을 부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지지만 소용이 없다. 마지막 노력으로 그는 천장에 올라가 마법진을 뚫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는 깊이 숨을 쉬며 드디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의 위에 또 다른 마법진이 나타나고 그가 알기도 전에 그는 클리차드의 하얀 공허로 휩쓸려 간다. 헤르무카는 빈 공간에 서서 왕, 공주 또는 신의 등장에 대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웅장한 인물 대신 그는 자신처럼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발견한다. 그런 다음 노인 씨는 분명히 패닉 상태에서 하루카에게 달려갑니다. 하루카는 그가 이 다른 세계의 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 노인이 당황한 채 중얼거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신은 하루카의 반 친구들이 이미 이 새로운 세계로 운송되었다고 설명하며 그중 한 명을 놓쳤다는 것을 놀라워합니다. 하루카는 천장 덮개에 숨어있는 자신조차도 알아채지 못한 신에게 비웃으며 크게 웃어댑니다. 신은 부끄러움과 분명한 불만을 느끼며 서둘러 하루카에게 기술을 선택하도록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카는 엄청난 목록의 기술들 앞에 놓이게 되지만 모든 창법 기술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모두 빼앗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짜증스럽게도 남은 것들을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카의 눈에 주사위라는 기술이 들어옵니다. 2개의 6을 굴렸을 때 어떤 능력치에도 점수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그 무리한 것을 보며 웃지만 전투 기술들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진행합니다. 물론 남은 것은 케인 숙련도뿐이며 그는 이를 극도로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는 시작 장비로 이동하며 촌놈, 세트, 그리고 몇 개의 콘택트 렌즈라는 한심한 광경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숨을 쉬며 그는 마법 주문을 살펴보지만 온도 조절, 포장, 체중 관리, 그리고 이동 주문 같은 평범한 옵션만 보게 됩니다. 그의 기술 선택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일반 건강과 걷기뿐입니다. 직업 제목에 대해서도 그의 옵션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은둔자와 고기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특성 목록에는 기업적 적극성, 완전히 쓸모없는 무능력자, 그리고 그를 위한 모욕처럼 느껴지는 우스꽝스러운 바보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좌절한 하루카는 신을 붙잡고 바이올런트리 흔들며 이 한심한 조합으로는 시작 마을조차 지나갈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신을 비난하며 제대로 일을 하여 더 나은 기술과 능력을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당황한 신은 고집센 외톨이를 없애고 싶어 결국 하루카에게 남은 모든 기술을 부여하고 그를 새로운 세계로 밀어넣습니다. 장면이 전환되며 우리는 하루카가 혼자 숲에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앞에는 슬퍼 보이는 마을 사람 세트가 놓여 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동봉된 가방을 뒤적이다가 그것이 무한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 안에는 기본 장비, 나무 막대기, 콘택트 렌즈,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들이 들어있다. 운명을 받아들인 그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른 세계의 분위기에 젖어들기 위해 노력한 후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하루카가 능력치 창을 열려고 할 때 주사위를 사용하라는 팝업이 나타난다. 궁금해진 그는 주사위를 굴리고 2개 모두 M이 나왔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리한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포인트를 적용할 능력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기본 능력치가 이 세계에서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모든 것을 운에 쏟기로 결정한다. 마침내 능력치 창이 열리자 그의 운 능력치가 최대치에 도달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래서 M이 최대, 맥스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희망의 조짐을 느낀 그는 나머지 능력치를 확인하고 예상대로 쓸모없는 스킬들만 눈에 들어온다. 그 중에서 그는 2가지 추가 스킬을 발견한다. 하나는 외톨이로 혼자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며 파티를 결성하는 것을 막는다. 다른 하나는 종속으로 타인을 명령할 수 있게 해주는 스킬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무도 외톨이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
하루카는 이 쓰레기 스킬들 덕분에 이 세계에서 하렘을 가질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짜증을 내며 중얼거린다. 그런 다음 동급생들이 없는 것을 고민하며 어차피 파티를 결성할 수 없으니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 끔찍한 상황을 떠나 대신 작전 기지를 세우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울창한 숲을 탐험하면서 나무가 너무 많아 시야가 좋지 않다고 불평한다. 그때 그는 가방에 넣어둔 콘택트 렌즈를 기억한다. 그는 렌즈를 끼고 즉시 시야가 선명해지며 주변의 모든 식물과 물체의 이름이 보인다. 그의 콘택트 렌즈가 감정 평가 능력을 부여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세상이 더 접근 가능하게 느껴진다. 이 새로 얻은 힘에 흥분한 하루카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 식용버섯을 발견한다. 그는 마법의 가방이 무한한 양의 아이템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가방에 쑤셔 넣는다. 더 자신감이 생긴 하루카는 이 능력으로 필요한 것을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다음 그는 곧 강을 발견하고 물병을 채우며 목을 축인다. 그는 동굴을 발견하고 입구에서 멈추며 그 안에 괴물이 숨어있지 않기를 기도한다. 잠시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간다. 안은 꽤 넓고 편안해 보인다. 그는 여기서 사는 것이 실제로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텐트와 랜턴이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는 이전에 주운 마른 잎과 가지를 집어 들고 온도 조절 마법을 사용해 불을 붙인다. 그는 이것이 짐승들을 멀리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밤에 잠자기 전에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다. 알고 보니 그의 온도 마법이 레벨업하여 불 마법이 해금되었다. 그는 또한 투시, 존재 감지, 적 추적 같은 새로운 기술도 습득했다. 그는 아마도 몬스터를 경계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잠들어가면서 만약 무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지 궁금해진다. 그는 기절하게 되고 다음날 깨어났을 때 아무 문제도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는 자신의 몬스터 퇴치 아이템과 은둔 직업 타이틀이 자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배가 고파진 그는 새로 해금된 불 마법으로 불을 피우고 버섯과 육포를 간단한 양념과 함께 요리한다. 그 후 음식을 먹기 시작하며 맛이 꽤 괜찮다는 것에 놀란다. 그는 또한 마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합니다. 프라이팬, 나이프, 모든 것이요. 장비를 살펴보면서 그는 마을 사람 A가 정말로 단순한 마을 사람인지 아니면 생존주의자였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한 후 그는 다시 앉아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동굴이 당분간 그의 작전 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숲을 계속 탐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일정은 적절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길을 가면서 약초와 버섯을 모으지만 곧 몬스터들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그는 가까운 곳에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하고 두 개구리들을 보게 됩니다. 패닉이 찾아오지만 그는 이 녀석들은 작은 튀기용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 높은 스탯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루카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만 탐험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장 능력을 사용하여 지팡이를 감싸고 이를 통해 물체에 마법을 입혀 다양한 강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잘 작동합니다. 새로운 자신감을 얻은 하루카는 치트 스킬을 획득한 동료들을 능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빛나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고블린에게 돌진하며 첫 번째 고블린을 쉽게 처치한다. 두 번째 고블린이 공격하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 예측 가능해서 하루카는 큰 어려움 없이 피한다. 그리고 지팡이에서 마법의 빠른 발산으로 두 번째 고블린을 마무리한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하루카는 강에서 정리하며 첫 전투를 생존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오늘이 좋은 날이었다고 반성한다. 그는 지친 마음으로 동굴로 돌아가 버섯을 먹고 고블린에게서 주운 나무 클럽을 발견한다. 그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무시한다. 사거리가 너무 짧고 약간 무겁다. 그의 믿음직한 지팡이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신의 스탯을 확인해보니 고블린 몇 마리를 처치하고 레벨업한 것에 놀라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마법 주입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고 최저 레벨이 올라간 것을 발견한다. 세 번째 날이 되자 이미 하루 종일 버섯만 먹는 것이 지겨워졌다. 그는 고기를 갈망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설득해보려고 한다. 그의 반장이 불평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며 말이다. 그러다 불그러진이 버섯을 삼킨 후 그는 며칠 전에 얻은 마법 주입 기술을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그 결과 그의 몸을 마법으로 덮고 강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법 방어와 물리적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그는 평가 기술이 2레벨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기뻐하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평가하려는 일부 물체에 물음표가 표시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아닌 다운그레이드라고 짜증스럽게 생각한다. 그를 무시하고 하루카는 숲으로 들어가서 마법 연습을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은 다시 한번 버섯을 발견하면서 깨진다. 실망한 그는 고기의 부족을 제안하고 고기가 왜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지 비꼬며 궁금해한다. 그때 그는 자신이 채집이 아니라 마법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다시 마법 주입 기술을 활성화하고 숲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며 놀랍게도 발이 가볍게 느껴진다. 그의 민첩성은 차원이 다르다. 탐험을 하던 중 그는 이전에 마주쳤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한 고블린들을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상대가 아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쉽게 그들을 처치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이제 그는 아마도 3마리 고블린을 한 번에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지려는 순간
그는 근육질의 고블린 3마리를 발견한다. 그의 자신감은 즉시 사라지고 그는 숨을 곳을 찾는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하룩은 즉시 몸을 낮추고 숨는다. 그는 그 상황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한 채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다음 며칠 동안 그는 낮에는 고블린을 사냥하고 밤에는 마법을 공부하는 일상을 유지한다. 5일째의 하루카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고블린을 처치하고 그의 동굴집을 개조하는 데에도 시간을 보낸다. 문을 추가하고 그리 팬시하지 않은 가구를 넣어 더 살기 좋게 만든다. 그날 밤 늦게 그는 드디어 운이 좋게도 필요한 고기를 위해 토끼를 사냥한다. 그 끔찍한 것을 잡은 후 그는 신이 나서 드디어 버섯 외에 다른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축하할 준비를 하던 찰나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다. 그의 짜증이 나는데 그건 그의 반 친구들 그룹이다. 그들의 드라마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는 시야에서 숨는다. 하지만 그는 그 끔찍한 불량배들도 근처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과도 엮일 기분이 아니다. 하루카는 그의 투시력을 사용해 주변을 살펴보고 반 전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반장 그룹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다른 그룹의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지만 한순간 동안 그는 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장에게는 계속 고고한 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린다. 그는 시어페이커, 순진한 사람처럼 행동할 생각은 없다. 사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자유를 즐기고 처음으로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드라마도 방해도 없이 그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과 함께 하루카는 그가 반 친구들이 그를 그들의 문제로 끌어들일 것보다 이 세상을 혼자서 정복하는 게 낫다고 결정한다. 그는 갑자기 덤불 속으로 숨어들어 일행이 접근하는 동안 숨어있도록 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의심스럽게 여겨 무언가를 들은 것 같다고 말하고 하루카가 숨어있는 덤불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가 안을 확인해보지만 발견한 것은 토끼뿐이라 그와 다른 일행들은 다음으로 이동한다. 하루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심한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를 자극하고 그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그들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서다. 그가 듣고 있는 동안 그는 금방 그 불량배들이 여자아이들의 멜론 사이즈에 대해 부끄럽고도 변태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루카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기에 실망한다. 이 세계에는 실질적인 규칙이나 결과가 없기에 그는 이 바보들이 여자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조금 걱정된다. 하지만 그는 반장님이 아마 잘 처리할 것이라고 스스로 안심시킨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한다. 그가 듣기를 멈추려 할 때쯤 하루카는 불량배들이 어떤 불쌍한 너드인 타나카를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엿듣는다. 그때 하루카는 그들이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개입하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하루카는 그것에 완전히 반대한다. 그는 동굴로 돌아가서 버섯을 굽기 시작하며 온갖 생각을 떨쳐내려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강타하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의 외톨이 스킬이 레벨업했다. 이제 그의 상태판에서도 그를 공식적으로 외톨이로 인정하고 있다. 아마도 하루 종일 반 친구들을 피했기 때문에 레벨이 올랐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솔직히 그의 전체 레벨이 겨우 3에 갇혀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 레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두 가지 스킬이다. 무능력자와 바보 스킬.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레벨업하는지 또는 그것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전혀 모른다.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것에 대해 괜찮지만 결코 진정으로 마스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미 스킬에 관해서는 하루카는 그것이 인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저녁을 먹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하지만 여전히 고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카는 잠자리에 들기로 하고 잠이 들려 하지만 밖에서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지자 마지못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나갑니다. 그는 평소에 불량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아닙니다. 바보들입니다. 그들은 고블린 무리와 싸우고 있지만 분명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루카는 도와줄까 고민하지만 그들의 스탯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스킬이 자신의 것보다 훨씬 높고 모두 레벨 16인 반면 그는 아직 레벨 3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는 순간 하루카는 두 마리의 고블린이 너드들 뒤로 몰래 접근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그들은 확실히 무너질 것입니다. 하루카는 개입해야 할지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너드들이 그에게 홀로그램 리자드를 나눠준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은 그를 결심하게 만듭니다. 이 친구들은 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루카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덤불에서 뛰쳐나가 두 고블린을 한 번에 휘두름으로 처치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너드들은 하루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그들에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괜찮지만 하루카가 야생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놀라워합니다. 오커드한 재만남 후에 그들은 그에게 감사의 말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하루카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하루카는 그들을 자신의 동굴로 안내하고 그들은 그 장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동굴이지만 내부는 편안하고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카는 지구 마법과 공예 기술을 배워서 이곳을 개조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그는 음료를 제공하고 그들이 밤늦게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들은 조용해지고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의 침묵 후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반학급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은 이 새로운 세계로 텔레포트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놀라워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갇혀 있었고 공포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더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인기 있는 여학생들은 무서워하기보다는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이 그들의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아들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스카이 지식의 부족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꼴통들은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반장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지만 울면서 모르는 숲에서 소리를 질러서 포식자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반학생들이 진정하도록 시도했습니다. 물론 너무 늦었습니다. 일단 한 무리의 고블린이 그들을 알아챘다. 보통 모든 것을 잘 챙기는 반대표가 몬스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당황해하며 혼란에 빠졌다. 당연히 나머지 반 친구들도 따라갔고 예상대로 불량 학생들조차도 떨고 있었다. 그러나 괴짜들은 누군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 고블린을 처치하기 시작했다. 체육부 친구들도 합류했다. 이내 고블린들은 쓰러졌지만 반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반대표는 정신을 가다듬고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다시 습격당하기 전에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조금 후 그들은 강가에 캠프를 차렸다. 괴짜들은 방대한 이 세계 지식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이 세계에서의 생존 기본을 가르치기로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클래스에서는 일을 공평하게 나누었고 모두가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명한 여자애들이 더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반장은 그들에게 텐트 설치만 도와달라고 설득했지만 그 애들은 귀찮아했다. 물론 유명한 여자애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반항아들도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하냐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도 게으르게 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반장과 꼬마들이 모든 일을 하게 되었다. 캠프를 설치하고 물자를 모으고 모든 작업을 처리했다. 더구나 꼬마들은 캠프를 공격하려는 모든 몬스터들을 다루는 추가적인 책임을 맡았다. 그건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들도 자기들 생존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얀 방에서 꼬마들은 특히 불편한 두 가지 기술이 선택되는 것을 보았다. 하나는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매력 주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꼭두각시 기술이었다. 너드들은 한 불량 학생이 꼭두각시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방어를 할 기회를 원한다면 빠르게 레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에는 불량 학생들도 몬스터 사냥에 나서지만 그들은 단지 레벨을 올려 왜곡된 기술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저녁 그들을 엿듣던 너드들은 섬뜩한 것을 들었다. 불량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의 새로운 힘을 사용해 소녀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너드들은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반장에게 경고하러 달려갔다. 불행히도 불과 며칠 후 불량 학생들은 충분히 레벨을 올려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반장이 근처에 있던 터라 그들은 그녀를 첫 번째 희생자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너드들이 그들을 덮쳤다. 불량 학생들은 쓰러졌고 그들의 기술은 봉인되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게 되었다. 무력한 비행 청소년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고 예상대로 소녀들은 계획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했다. 비행 청소년들은 즉시 캠프에서 쫓겨났다. 그게 끝났어야 했지만 비행 청소년들이란 쪼잔한 녀석들이라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괴짜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행 청소년들은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들은 캠프 전체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괴짜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황폐해졌다. 그들이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인기 있는 소녀들이 상황을 왜곡하여 괴짜들이 비행 청소년들을 자극해 파괴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다행히도 반대표가 나서서 괴짜들이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괴짜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방어해준 것에 감사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캠프에 있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기로 결심하고 도망치기로 했다. 괴짜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루카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버섯 축제를 열기로 결심한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그들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음을 느끼는데 이는 그에게 드문 일이다. 하지만 다음 날 괴짜들은 떠나야 한다. 그들은 하류로 가서 마을을 찾고 모험가로서 새 출발을 할 계획이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하루카를 친구로 여기고 함께 가자고 초대한다. 하루카는 그들을 친구로 여기지만 자신의 형편없는 실력이 그들만 지체시킬 것이라고 확신하여 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급 캠프의 상황이 조금 불안하다. 주로 그 이유는 그의 유일한 존경하는 동료가 아직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캠프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결정한다. 길을 가던 중 그는 우연히 고블린을 만난다. 그 고블린은 미친 개처럼 몇 번이나 물어뜯지만 결국 그는 고블린을 죽이고 여행을 계속한다. 그가 쓰러질 때 하루카는 클래스 캠프가 있어야 할 강변에 도착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장소는 완전히 비어있다. 그들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하루카는 탐색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발자국을 추적하고 그 흔적을 따라가다가 결국 인기 있는 여학생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반 친구들 중에서 하루카는 그들과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그는 즉시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들은 이미 그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보통은 하루카가 그들을 쉽게 따돌릴 수 있지만 제발디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그들을 아는 모든 세월 동안 제발디라는 단어는 그들의 어휘에 한 번도 없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이 이렇게 절박해진 이유를 알기 위해 그는 자신의 판단에 반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심한다. 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괴짜들이 어디 갔는지 아는지이다. 하루카는 머뭇거리며 그들이 괴짜들을 더 혼내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것은 달리 소녀들은 실제로 사과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괴짜들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괴짜들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지금쯤이면 괴짜들은 이미 멀리 떠나버렸다. 그리고 소녀들이 그들을 따라잡을 방법은 없다. 우선 그들은 혼자서 숲을 탐색하는 것도 못하고 괴물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건 더더욱 못해. 하루카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존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드들을 찾을 계획인지 물어봐. 그리고 그들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각오가 있는지도 물어봐. 하지만 소녀들은 혼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며 눈물을 터뜨려. 그래서 그들은 하루카에게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해. 하루카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절망에 완전히 당황하여 자신이 말하는 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동의해버려. 그때 하루카의 정복 능력이 발동해. 예고 없이 소녀들은 그의 하인 같은 추종자가 되어버려. 그래서 그들의 멍한 시선이 이제 그에게 고정되었고 그것이 그를 겁나게 해. 그 후로 하루카가 싸움에 들어가면 그들은 뛰어들어 괴물들을 처치하고 마법 결정체를 마치 승인을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처럼 그에게 건네줘. 하루카는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그는 이것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제 상황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한 소녀의 팔에 작은 부상이 있어서 하루카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녀가 스스로 치료제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신이 만든 치유 포션을 건네주지만 대신 그녀는 그것을 하루카에게 사용한다. 그는 점점 더 화가 나고 있다. 지금 모든 것은 그를 위한 것이며 그는 그것에 질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는 종속 능력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만약 반장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그는 어떻게 하루카가 소녀들을 자신의 통제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반장이 나타난다.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하루카는 종속을 깨는 것에 대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녀가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자 그는 현실로 돌아와서 그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범죄자들은 여전히 계획을 세우며 그들의 왜곡된 야망을 여자아이들과 함께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먼저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누구에게든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우리는 하루카가 반장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본다. 생각해보니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 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그녀는 항상 그에게 친절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바보가 자신의 이름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잠시 후 반에 다른 여자아이들이 나타난다. 물론 인기 있는 여자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반장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 그 인기 있는 여자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반장은 하루카 뒤에 서 있는 그들을 발견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 뇌세포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카가 그들에게 뭔가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기술이 어떻게든 그들을 그의 하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이제 그는 이 엉망진창에 갇혀있다. 그는 악당처럼 들리지 않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어떤 여자아이도 그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카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그냥 떠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반장이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아서 그녀는 시미자키를 확인하러 가면서 그를 머물게 강요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게는 약간의 흔들림만으로 시미자키가 정신을 차리고 반장에게 자신은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반면에 하루카는 이 기회에 마침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반장은 여전히 어떻게 모든 지배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어 하므로 하루카를 이렇게 쉽게 놔두지 않는다. 그런 다음 소녀들이 대화하는 동안 하루카는 나무 옆에서 혼자 남겨진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 그는 마법 연습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집을 확장해보려고 집에 도착한 후 시도할 계획이며 지하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실험을 시작하지만 하루카답게 그는 잘못하고 목부터 아래로 땅속에 묻히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갇혀있고 반장이 발견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는 단지 몇 분만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로움은 사람들을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만든다. 그녀는 하루카의 머리를 잡아 끌고 땅에서 그를 끄집어내고 그가 자유로워진 후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뭔가 시미자키가 그녀에게 하루카가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루카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한 기억이 없지만 반장과 다른 여자들은 이미 그에게 감사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모든 일이 정리되자 하루카는 집에 갈 준비가 된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가 그들을 야생에 남겨두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려 하자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때 반장이 눈치챈다. 하루카가 집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그에 대해 물어보고 하루카는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그냥 집을 지었다고 가볍게 설명한다. 반장은 그가 혼자서 집을 지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믿을 수가 없다. 반면 그들은 캠프를 관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감명을 받아서 함께 모여 빠른 회의를 한다. 반장이 하루카에게 그의 집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하루카는 생각해보며 약 2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가구를 조금 옮기고 실내 수영장을 비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반장은 하루카가 잘 지내는 것에 부러운 마음을 가지며 불편한 마음으로 그녀와 다른 여자들이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지 묻는다. 지금 그들은 모두 약간 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루카는 내부적으로 당황한다. 몇몇 남자들이 자는 것은 괜찮지만
이건 여자들로 가득 찬 반이다. 그런 생각은 그를 정말 뜨겁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하루카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한다. 그가 이 숲을 돌아다닌 시간 덕분에 하루카는 여자들보다 길을 찾는데 훨씬 능숙하고 그의 한 기술은 그에게 유용한 팁을 주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준다. 결국 하루카는 타오와 함께 여자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하고 숨을 고른 후 그들은 그 광경에 깜짝 놀란다. 그들은 제대로 된 지붕 아래에서 지낸 지 오래되었고 실내 수세식 화장실의 사치를 누린 적도 없었다. 그리고 하루카가 저쪽에 목욕탕이 있다고 언급하는 순간 여자들은 거의 스탬피드 하듯이 그쪽으로 달려가며 그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한다. 하루카의 뇌가 멈춰버렸어. 그는 그들과 같은 지붕 아래서 한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그래서 빠르게 생각한 하루카는 텐트를 치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잠을 청하기로 준비한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 누우려는 순간 반장이 그의 텐트로 들어온다.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처음으로 그녀는 모든 도움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녀가 없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라고. 그리고 괴짜들이 떠난 후 운동부 친구들도 떠나버려서 여자애들은 자신들끼리 버텨야 했다. 힘들었지만 이제 샤워를 하고 디선트한 식사를 한 덕분에 여자애들은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도 반장은 자신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반 대표로서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루카는 그녀가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녀는 여자애들을 보호하고 모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게 사실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몬스터와 마주치지 않은 건 행운이었다.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녀는 클래스 보호에 무력했을 것이다. 괴짜들과는 다르게. 하지만 하루카가 다시 말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괴짜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으니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세계라는 말을 들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그녀가 해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정말 잘한 일이다. 그 말을 듣고 반장도 기분이 훨씬 나아지지만 여전히 하루카의 성과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는 단 일주일 만에 완전한 집을 지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할 때 하루카는 이 더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루카는 텐트 밖에 앉아있는 한 여자아이에게 깨워진다. 아침이 준비되었다고 일어나라고 한다. 그는 아직 반쯤 잠이 깨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데 잠시 걸린다. 그런데 그가 깨었을 때 그는 조금 당황하며 더 자고 싶다고 항의한다. 그러나 소녀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고 그 위에 올라타서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 하루카는 패배한 듯이 순순히 따라주고 아침 식사가 뭐냐고 묻는다. 그는 평소와 같은 걸 기대한다. 버섯 스프와 더 많은 버섯이 곁들여진 것.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아침 식사는 사실 생선이다. 너무 신나서 그는 흥분해서 소녀의 머리에 부딪힌다. 소녀는 조금 아프지만 하루카는 버섯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한 입 한 입을 즐기고 있다. 반장인 그녀는 그의 흥분에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이렇게 생선 먹는 것에 왜 그리 흥분하는지 묻는다. 그가 이리저리 강협해서 살고 있었던 지금까지. 하루카는 그게 사실이지만 그는 낚시에 정말 서툴러서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소녀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익숙해 보이는 것을 보고 하루카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잡았는지 물어본다. 반장인 그녀는 하루카에게 보여주겠다고 동의하고 번개 마법 능력을 가진 소녀 중 한 명과 함께 하루카를 강으로 데려간다. 그녀의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다. 그녀는 물속에 전기를 흘려보내 물고기가 살아있지 않게 만든다. 하루카는 감탄하며 그녀에게 다시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주저하지만 하루카가 도와준 덕분에 동의한다. 그녀는 또 다른 번개 구체를 소환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강에 던지기 전에 하루카는 재빨리 그것을 잡아 포장 스킬로 봉인한다. 그는 직접 그것을 물속에 던져 물고기를 잡는다. 게다가 그는 번개 마법도 얻어 더 이상 번개 소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반장은 그가 방금 한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물어보자 하루카는 특정 요소에 자신의 포장 스킬을 사용함으로써 그 종류의 마법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결과일 거예요. 분명히 유용하죠. 하지만 하루카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쓸모없는 능력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소녀들이 강에서 수영을 즐기는 동안 하루카는 반장과 함께 앉아서 그녀와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봅니다. 반장은 세부 사항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의 목표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해 천재들에게 따라잡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추가로 이 숲에서 혼자 나가려면 레벨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하루카는 떠나기 전에 그들을 훈련시키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든 소녀들이 숲에서 하루카의 즉흥적인 훈련 캠프에 모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하루카는 그들의 현재 레벨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들이 모두 15레벨 이상이라고 말하자 하루카는 숲에 오래 머물면서도 여전히 7레벨에 머무른 자신 때문에 즉시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정말로 그의 도움이 필요한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는 그들을 코볼트들과 싸우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녀들은 코볼트가 레벨 6밖에 안 되니까 이건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서 패배했다. 알고 보니 아무도 코볼트가 실제로 반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멍이 들고 굴욕을 당한 채로 후퇴해 재정비하고 전략을 세우기로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략회의는 하루카의 마법 텐트 안에서 열리게 된다. 확장할 수 있는 덕분에 모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루카는 왜 그들이 자신의 텐트를 선택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숙고 끝에 소녀들은 이번엔 자신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다시 나간다. 하루카는 그들이 의욕을 느끼고 있어 기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2라운드에서도 이길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나간 후 아침에 그를 깨운 소녀가 약간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그녀는 아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가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만 그가 그들에게 피신처와 음식을 제공하고 심지어 훈련을 제안한 후 이제 그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그녀는 내일 다시 아침 식사로 그를 깨우러 올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루카는 이제 그녀가 자신을 신뢰하게 되어 안도하며 미소 지으며 내일이 기대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그녀를 물고기 소녀라고 부르기로 결정한다. 다음날 아침 하루카는 물고기 소녀에게서 또 다른 물고기를 받을 수 있어 신이 난다. 그러나 그때 다른 소녀들이 복수를 위해 코볼트를 다시 싸우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서둘러 나가려 할 때 반장이 그들을 다시 부르며 먼저 훈련하지 않으면 다시 지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녀는 대신 고블린과 싸우는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소녀들이 실제로 고블린과 맞서게 되자 완전한 재앙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녀들은 여전히 코볼트와의 재대결을 준비했다고 확신하는 반면 다른 소녀들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병에 걸리는 신비로운 상황이 발생한다. 하루카는 이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상황이 나빠질 경우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과는 달리 소녀들은 실제로 고블린과의 실수에서 배우고 함께 협력하여 코볼드를 물리친다. 반장인 소녀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하루카는 소녀들이 이제 스스로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이제 그는 고독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장이 그와 함께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는 것에 동의해준 것에 감사하러 다가온다. 하루카는 자신이 결코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반장은 꽤 고집이 세서 결국 그는 굴복하고 그녀와 함께 가기로 동의한다. 조금 후 모두 준비를 마치고 숲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하루카는 그들이 밖에서 어떤 위험에 직면할지 모르니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한편 숲의 다른 쪽에서는 그들의 반남자 중 한 명이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뒤를 돌아보는 실수를 하고 돌에 걸려 넘어지며 공격자에게 몰리게 된다. 탈출구가 없자 그는 즉시 목이 조여 죽게 된다. 이후 우리는 하루카가 소녀들과 함께 숲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는 생각합니다. 좋아, 이 소녀들을 그 불량배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해. 하지만 먼저 이 숲에서 나가야 해. 그때 불쑥 그들은 오크와 마주칩니다. 소녀들은 숨으려 뛰어들고 하루카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는 완전한 과시처럼 선언하고 싸움에 대해 몇 가지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크에게 돌진하고 괴물은 휘두르지만 놀랍게도 공격 후에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카는 나무 뒤에 숨어 오크의 순진함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는 괴짜들이 오크는 물리적 공격에 강하지만 마법으로는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랜드 매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랜드 매직에는 불, 물, 땅, 바람 마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 대부분을 자신의 포장 기술로 얻었습니다. 불마법을 제외한 모든 것. 그는 가장 어리석은 기술조차도 가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오크가 그를 발견한다. 오크가 다시 휘두르지만 하루카는 아무렇지 않게 다지즈한다. 그는 오크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진정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크는 진정하기는커녕 그대로 죽어버린다. 하루카는 충격에 눈을 깜빡이며 남겨진다. 신체 공격이 오크에 통할 리가 없었으니까. 한편 여자들은 그에게 죽일 듯이 쳐다보며 그게 싸우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됐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그들은 또 다른 오크와 마주친다. 이번에는 하루카가 온도 기술로 불마법을 사용하고 한 방에 괴물을 처치한다. 하루카는 다시 충격을 받고 소녀들은 이제 완전히 짜증이 납니다. 그들은 그가 괴물들을 한 방에 처치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소녀들이 밤에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하루카는 그들의 캠프사이트 주변에 괴물을 잡기 위한 덫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텐트가 괴물을 멀리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덫과 텐트로 그는 소녀들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받은 감정 능력으로 얻은 지도를 한번 쳐다보고 강이 앞으로 굽어진 것을 발견하며 여기서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인지 능력이 발동하고 근처에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괴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확인하러 가지만 대신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처음에 그들이 불량 학생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운동선수들이라서 하루카는 안도하고 그저 그들일 뿐이라 기쁩니다. 그리고 반대표가 먼 거리에서 그들과 하루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루카는 운동선수들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묻고 농담으로 그들도 여자애들을 노리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운동선수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여자애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그를 찾으러 왔다고 말한다. 하루카는 그들답게 비꼬면서 남자에게 관심이 생긴 건 아닌지 묻지만 운동선수들은 분명히 짜증이 난 모습이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시킨다. 하루카가 왜 여자애들한테 숨고 있는지 물어보자 운동선수들은 현재 누구도 믿지 못한다고 밝힌다. 그들은 하루카에게 꼭두각시나 매력을 넘어서는 더 위험한 기술에 대해 배운 것을 상기시킨다. 하루카는 그들이 하이제킹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는다. 운동선수들은 비행 청소년들이 꼭두각시와 매력에 대해 큰 소동을 피웠지만 하이제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는 그들이 하이제킹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질 수 있다. 기회를 감지한 하루카는 하이제킹 기술을 갖고 있다고 속이며 운동선수들을 약간 괴롭히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들은 그가 그런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그들은 그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묻고
하루카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지만 대신 정복 스킬을 배웠다고 밝힌다. 운동선수들은 더욱 놀라며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카가 외톨이이므로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안심한다. 그러나 하루카는 외톨이인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무심코 지적한다. 운동선수들은 그들이 온 이유는 하이잭 스킬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뒤 조심하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이제부터 비행 청소년들을 주시할 계획이며 하루카에게 반장과 여자들에게 사과해달라고 요청한다. 하루카는 동의하고 그들이 대화 전체를 엿들은 반장을 전혀 모른 채 떠난다. 다음 날 하루카는 여자들에게 숲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장비를 갖추라고 한다. 그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하루카는 그들이 아침에 이상한 것을 먹었나 보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흥분해 있기 때문이다. 그룹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반장이 그를 곁으로 데리고 가서 비밀리에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혼자 남아서 그녀는 운동부 친구들이 그에게 말한 내용을 꺼내려 한다. 하루카는 갑자기 그들이 자신에게 사과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반장이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불안해 보이고 머뭇거리며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꺼내지 못한다. 그녀의 불편한 행동을 본 하루카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한다. 그녀가 바로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반장은 놀라서 어떻게 알아내는지 묻는다. 이건 그녀와 꼴통 친구들 사이의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하루카는 미소를 지으며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 알아냈다고 말한다. 그는 운동부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눈치채지 못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장인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알고 있었는데 왜 그녀를 도왔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하루카는 하이제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려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반장은 하이제크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능력을 훔치는 기술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는 누구에게나 무섭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루카는 그것을 가볍게 넘기며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반복한다. 그는 괴짜들도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인형사와 매력 기술을 가두었고 그녀를 폐로 남겨두었는데 이것이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워하지만 하루카는 설명한다. 괴짜들은 사실 그녀가 하이제크 기술을 가지게 되어 안도했다고 한다. 그는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고 이를 듣고 반대표는 안도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장난기 가득한 하루카는 그녀에게 최근에 너무 많이 울었다고 말한다. 이에 그녀는 그의 잘못이라고 반박한다. 웃으며 그는 도망치는 척하며 그녀의 눈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다고 도망친다. 이후 학생들이 잠시 여행을 쉬는 모습을 보이고 하루카는 모두를 위해 주스를 가져온다. 하지만 물론 그는 주스를 팔겠다고 농담을 한다. 반대표는 재미없어하며 화를 내고 친구들로부터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웃어넘기며 여행을 계속한다. 하루카는 그들이 일정보다 빠르다고 언급하지만 여전히 오늘 밤 다시 캠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강을 발견하고 뭔가를 시도해볼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반장과 다른 친구들에게 여기서 일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앞서서 사찰하러 갑니다. 반장이 그와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머무르고 상황을 지켜보라고 말하고 머리를 숙이고 떠납니다. 일정 거리만큼 멀어진 후 하루카는 마법 포대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을 마법으로 감싸고 또한 무게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볍게 만듭니다. 무게를 줄인 상태에서 그는 어떤 닌자처럼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기 시작하며 이러한 기술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생각합니다. 물론 흥분한 나머지 너무 높이 뛰어서 경치를 구경하게 됩니다. 바람도 없이 추락할 때 그는 얼굴부터 땅에 부딪혀 거의 죽을 뻔했지만 마법 포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다친 채로 캠프로 돌아옵니다. 반장은 의심스럽게 여겨 즉시 그에게 사찰하다가 이렇게 다쳤는지 묻습니다. 하루카는 부끄러워하면서 조금 과하게 뛰어올라서 얼굴부터 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반장은 그의 어리석음을 짜증내며 화를 냅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한 서투른 시도로 그는 그녀에게 베리를 제공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화를 내며 떠나버린다. 그를 남겨두고 다음 날 그들은 하루 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루카의 정찰 덕분에 큰 진전을 이룬다. 가는 길에 재미있고 무서운 상황들을 겪지만 그들은 모두 쉽게 극복한다. 더 많은 여행 후 그들은 마침내 숲을 빠져나온다. 여자들은 앞에 펼쳐진 넓은 평야를 보고 흥분하며 마을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루카는 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들이 열린 공간에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앞에 언덕들이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고 공중 걷기라는 새로운 스킬을 발견한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사용하고 정말로 공중을 걷기 시작한다. 반장인 그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그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하루카는 새로 익힌 기술을 시험해보느라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잠시 후 하루카는 드디어 반장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그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도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태연하게 괜찮다고 대답하며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위를 살피던 그는 몇몇 사람들이 몬스터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이를 반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그녀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루카는 냉소적으로 몬스터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하며 소녀들이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다. 반장은 가장 빠른 주자를 보내 그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하루카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들이 도적일 가능성도 제기하며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물론 반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한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한다. 만약 그들이 나쁜 놈들이라면 그녀가 처리할 거라고. 하지만 만약 그들이 무고한 사람이라면 그녀는 도와주고 싶어 한다. 울륙하는 속으로 눈을 굴린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하러 가겠다고 동의하며 여자아이들에게 놀라움을 준다. 그가 빠르게 달려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을류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다. 마법 감싸기와 중력 마법만으로는 이번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마법 감싸기를 이용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력 마법으로 자신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 바람 마법으로 하늘로 날아오른다. 하지만 불행히도 반장도 바람에 휘말리게 된다. 을류카가 공중을 날면서 그의 새로운 공중걷기 기술로 발을 디디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이렇게 기술들을 사용하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탄한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반장인 그녀가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바람 마법에 휘말렸다고 설명하고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카는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폭탄 발언을 하고 어떻게 멈춰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괴물들과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괴물들을 처치합니다. 하루카는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그들이 그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어떻게 그런 혼란스러운 구조에서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는 자신을 오프티어라고 소개하고 그의 친구는 그의 이름인 가그텍을 이어서 말합니다. 하루카는 그들과 언어 장벽이 없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그는 왜 괴물에게 공격받고 있는지 물어보자 그들은 최근 이 지역에서 상인들이 습격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모험가 길드에서 괴물을 소탕하는 퀘스트를 냈다고 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들은 그 일을 맡았지만 금세 자신들이 너무 무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루카는 그 근처에서 거대한 늑대를 발견하고 그것이 빅그린 울프라는 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프티어는 팀에게 남아있는 물건들을 모으라고 하지만 그들은 임무 실패에 분명히 좌절하고 있다. 여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할 일이 없는 하루카는 모험가들을 위해 버섯 요리를 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이 먹으면서 그들은 스태미너 캡이라는 드물고 귀한 발견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루카가 그렇게 귀한 것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으며 하루카는 이 버섯이 그렇게 드물다는 것에 놀란다. 그는 스태미너 캡이 에너지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반장이 깨어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여자들도 따라온다. 그들은 실제 엘프와 기사들을 보고 경악하며 모델처럼 모험가들에게 몰려듭니다. 모험가들은 다시 일어난 후 모두를 마을로 안내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무가 드디어 시야에 들어오자 소녀들은 기쁘게 마을을 향해 뛰어가고 전체 그룹이 함께 들어갑니다. 장면은 이제 불량배들로 전환되어 그들은 능력치를 높이느라 바쁩니다. 훈련 후 자신감이 생긴 그들은 드디어 소녀들을 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루카는 그들이 먼저 괴짜 그룹을 겨냥하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강제로 인형사와 매력 기술을 해제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신속하게 동의하지만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전체 계획을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무 마을에서는 소녀들이 문명이 제공하는 모든 경이로움에 흥분하며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감탄하지만 반대표가 그들에게 그들이 완전히 빈털터리이며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고 재빠르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신이 나 있는 소녀들을 모으기 위해 급히 달려가고 하루카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모두를 안전하게 도시로 데려왔으니 더 이상 그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드디어 평화롭고 무관심한 학습자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반장은 소녀들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절망적으로 하루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루카는 이미 그늘에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그의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장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는 도시에서 안도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적을 불어 소녀들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그들은 모험가 조합에 가서 여행 중에 모은 모든 전리품을 팔 것입니다. 그 다음 조합에 등록하고 하룻밤 숙소를 빌릴 것입니다. 그때 최근에 괴짜들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탄탄한 계획이지만 인기 있는 소녀들은 즉시 반발하며 반장이 괴짜들을 사이드 퀘스트처럼 다루는 것에 불쾌해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사과하지만 하루카는 인기 있는 소녀들이 처음부터 괴짜들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을 비웃지 않을 수 없다. 조금 후 그들은 모험가 길드로 향하고 하루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적대적인 시선이 그들을 덮치고 하루카의 속은 그에게 물러서라고 외친다. 그가 그 생각조차 할 틈도 없이 옵티르가 길드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하루카는 그것이 좋은 신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표에게 소녀들을 등록시키라고 하고 자신은 2층으로 올라가 길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러 간다. 2층에 올라가니 분위기는 더 안 좋다. 모두가 더 무섭게 보이고 하루카의 긴장은 극에 달한다. 방 끝에서는 가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길드장의 사무실로 안내한다. 하루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들어가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남자와 마주한다. 그러나 그의 놀라움과 달리 길드장은 그가 옵티로와 그의 파티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고 그 모든 걱정은 헛수고였다. 그 일이 끝나면 하루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마법석을 판매할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계산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걸어가서 종업원에게 물어본다. 종업원은 확인해주고 하루카는 가방에서 마법석 무더기를 털어놓는다. 더 많은 마법석이 있지만 그 전에 나머지를 꺼내기도 전에 가엾은 종업원이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어페런틀이 명시되지 않음 그녀의 책상에 이틀치 초과 근무를 던져놓은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이미 넘겨준 것들을 감정평가하기 위해 내일 다시 오라고 요청한다. 하루카는 서두르지 않고 동감하며 게다가 소녀들은 모두 모험가로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제는 그의 차례다. 하루카는 자신감 있게 등록실로 들어가 평가를 받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않는다. 길드 직원이 그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는 모험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등록하려면 최소 레벨 10는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에 가입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루카가 혼자 모험가로 등록하려면 최소 레벨 20가 필요하지만 그는 레벨 9이며 고독한 기술 덕분에 파티를 결성할 수도 없다. 그러니 잠시 동안 실업 상태로 머물러야 할 것 같다. 그날 밤 반장님이 모두를 길드에서 마련한 숙소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하루카는 사랑호텔처럼 보이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진정하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가기 전에 잘 자라고 인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아침 식사를 위해 다이너에 모이고 반장님은 마을이 정말 안전하다고 신나게 이야기하며 자유롭게 탐험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여자들은 흥분하며 쇼핑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루카는 크리스탈에 대한 돈을 받으면 곧바로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침 식사 후 하루카는 자신의 마법석이 감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드로 향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한 번에 모두 지급할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길드 마스터가 직접 사과하러 나와 하루카에게 할부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늘 한가로운 하루카는 괜찮다고 말하고 길드 마스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루카의 이해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길드 마스터는 이미 감정된 것을 건네주고 그 가방 안에는 800만 에르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카와 반장이 온유에 도착한 이후로 알아낸 바로는 화폐의 가치가 지구와 거의 같다는 것이다. 이는 하루카가 대박을 친 셈이다. 하루카는 길드가 본 적이 없는 F랭크 돌을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보상이 엄청나고 게다가 그는 녹색 늑대도 처치했기 때문에 보상은 더욱 늘어났다. 작은 재산을 가진 하루카는 숲으로 돌아가기 전에 쇼핑을 하기로 결정하고 게이텍이 하루카가 가고 싶어할 장소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당연히 하루카는 성인시설로 안내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실망과 달리 게이텍은 그를 허름한 무기 상점으로 데려간다. 이 상점은 던전에서 수집한 희귀 장비를 전문으로 하며 하루카가 다소 특이한 경우라서 게이텍은 그에게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확실히 이곳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게이텍은 품질이 최고라고 맹세한다. 하루카는 게이텍의 판단을 믿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한다. 장비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제공하는 효과는 다음 단계이므로 하루카는 하루 종일 쇼핑하며 가능한 한만이 구매하게 된다. 그가 마무리하려던 찰나 그의 눈을 사로잡는 목걸이를 발견한다.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만 감정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은 설명은 7에 맞은 뿐이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마을 사람 세트를 감정평가할 때 받았던 똑같은 암호 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는 호기심에 찬 얼굴로 상점 주인에게 7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상점 주인은 목걸이가 착용자를 위해 최대 7가지 아이템의 효과를 결합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하루카의 눈이 반짝이며 이것이 매우 유용해 보인다. 만약 이 효과가 그의 마을 사람 세트에도 적용된다면 그것은 그가 장비에 더 많은 효과를 쌓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가장 좋은 조합을 찾기 위해 아이템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 반장이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다며 소리를 지르며 들어온다. 하루카는 몇 시간이나 여기 있었는지 깨닫고 아직 시도해야 할 것이 많다고 인정한다. 아이템 중 하나를 들고 있을 때 갑자기 그것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처리하기 전에 앞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하나로 융합된다. 분명히 화난 상점 주인은 하루카에게 아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그 모든 장비를 얻는데 그에게 1천만 에라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상기시킨다. 하루카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러자 가히 개입하여 상점 주인에게 하루카의 800만 에라를 타협안으로 받아주기를 청한다. 다음 날 하루카는 모든 현금을 탕진했기 때문에 풀뱅크 상태가 되어 우울해한다. 그는 더 많은 결정체를 모으러 나가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등록된 모험가가 아니면 괴물 사냥을 위해 마을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물론 그는 이미 몇몇 소녀들과 몰래 나가보려 했지만 반장에게 걸려서 또 한 번 잔소리를 들었지. 그래서 이제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탈출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그의 마을 사람 망토가 투명 망토와 결합되었으니 이는 그가 아무도 모르게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는 반장과 소녀들을 피해 몰래 빠져나가는데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이 조금 미안하지만 그녀가 알게 된다면 분명히 그를 막을 거라는 걸 알아. 하루카는 숙소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오지만 밖에 나오자마자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투명 망토를 벗는 고전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스토시는 벽을 넘으려 하고 밖에 있는 몇몇 소녀들이 그를 발견해. 그래서 하루카는 당황하고 발을 헛디뎌서 순식간에 불운으로 그의 가족의 미래를 벽에 부딪히게 해버려. 그는 땅에 쓰러져 신음하며 소녀들에게 그렇게 놀래키지 말라고 소리쳐. 그들은 그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그가 어디 가는지 그리고 왜 벽을 넘으려 했는지 물어본 것뿐이라고 말해. 하루카는 그들을 운동부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그중 한 명이 없는 것을 빠르게 알아챈다. 그의 인식 능력을 사용하여 그녀를 찾고 그의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가 길 한복판에서 옷을 벗으려는 순간을 목격한다. 그래서 하루카는 운동부 소녀들과 함께 그녀를 막으러 달려가고 다행히도 그녀가 완전히 옷을 벗기 전에 간섭할 수 있지만 그때 하루카의 대탈출 계획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다음 날 모든 소녀들은 길드의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루카는 여전히 따라가고 싶어하며 그들이 자신을 함께하게 해줄지 물어보지만 반장님은 어제의 작은 장난 때문에 그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며 즉시 거절한다. 그녀는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하루카는 기다리겠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반장님과 다른 이들이 떠나는 순간 하루카의 미소가 돌아온다. 그는 그냥 앉아 있을 생각이 없다. 그는 어제의 일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망토를 입은 채로 안전하게 도시의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일단 안전해지면 그것을 벗는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도시를 벗어나 숲속의 아늑한 집과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하루카가 달리면서 멀리 파괴된 건물들을 발견한다. 보통 이건 사이드 퀘스트라고 소리칠 만한 상황이지만 하루카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므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또한 고블린 무리를 발견하고 그들을 처치하면 빠른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그의 우선순위는 레벨업이 아니라 숲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강도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마차를 발견한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어 무시하기 힘들다. 하루카는 잠시 고민하지만 결국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므로 계속 움직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물론 그가 떠나려고 하자 강도들이 그를 목표로 삼고 하루카는 짜증이 나서 그들에게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며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강도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공격해오고 하루카는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의 불마법으로 그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린다.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가 엉뚱하게 조합한 이상한 아이템 중 하나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강도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하루카는 여전히 불필요한 드라마를 피하려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좋게 지내고 싶다면 산적들은 그의 마법에 감명을 받아 그것이 그의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근접 전투로 돌진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다. 하룬가는 그들을 쉽게 제압하며 각각을 한 방에 쓰러뜨린다. 산적들은 믿을 수 없어 충격을 받는다. 한 아이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들은 답을 절실히 원하며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 질문은 신경을 건드린다. 하룬가는 여전히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 후 산적들은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들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내려 한다. 하지만 그가 9레벨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자신만만해지며 무기기술을 사용하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무기기술은 20레벨에서만 해제되므로 하룬가는 아무것도 없고 그가 아는 한 무기기술은 정말 위험하므로 조금 긴장하기 시작한다. 그 후 산적들은 무기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분명히 위험하지만 그들은 공격하기 전에 계속해서 공격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하룬가는 감명을 받지 않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쉽게 피하다가 결국 모두 지쳐 쓰러진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뒤에서 다가오는 소녀를 발견하고 그는 속으로 신음한다. 이것은 건너뛸 수 없는 사이드 퀘스트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소녀는 자신이 귀족 가문의 마리엘이라고 소개하며 하루카가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가 처음에는 자신을 무시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고마워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그가 도와주러 나섰다는 것에 감사하며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근 도시의 영주이며 그녀는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어 하루카가 함께 돌아가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루카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지만 보상에 대한 언급이 그의 관심을 끌고 그는 마지못해 그녀를 호위하겠다고 동의한다. 여행을 하면서 마리엘은 소소한 대화를 시작하며 그들이 만났을 때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 하루카는 자신이 방금 떠난 끔찍한 도시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는 길드가 자신에게 충분한 돈을 주지 않았고 모험가로 등록해주지 않았으며 도시가 허가 없이 떠나게 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하루카가 불평을 쏟아내자 마리엘은 그의 말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오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카가 자기 집을 얼마나 작게 생각하는지 데버스테이션 되어 우는 걸 시작한다. 하루카는 마리엘 오무의 영주 딸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가 밀려오는데 이는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마차를 호송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이 작은 보조 임무에 동의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한편 숲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체육부 친구들이 일진들을 상대하면서 체육부 친구들은 일진들이 소녀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일진 리더는 필요하다면 그들을 죽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리더가 검을 휘두르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로 찔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